네, 인사이트 TV 2022년 4월 24일 오늘은 일요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성 얘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리스크, 지배구조 위험성인데요. 자,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위험하다, 위험성, 즉 리스크가 있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삼성그룹 지배 구조잖아요. 근데 핵심만 요약 압축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어딜까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인데 이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서 오너 일가족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5.45%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 이재용 부회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분율은 더 내려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라는 회사인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너무 낮다. 낮아도 너무너무 낮다. 그래서 이건 지배 구조에 리스크가 있다. 이건 위험하다. 이 얘기 때문에 계속 지배구조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험업법이란 게 있는데요. 자, 삼성생명은 보험회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보험업법에 그 관련이 돼 있죠. 당연히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다 보니까. 근데 현행 보험업법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 및 채권을 보험사 총 자산의 3%, 예?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보험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현행 보험업법 있게 돼 있고 여기에 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총 주식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총 자산의 3%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걸 따지려면 자, 삼성전자 한 주당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현행 보험업법에는요 취득 원가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얼마 주고 샀냐 예전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따지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을 시켜 보면은요 삼성생명이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여기 보면 8.5%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현행 보험업법 상으로는 왜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하니까 그 계산해 보면 전부 다 합치면 약 5,4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 자, 박용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보험업법을 개정, 즉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했는데 그 바꾸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3% 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 보유하면 안 된다. 이거는 똑같은데 다만 이걸 시가로 계산을 해야 된다. 시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가 시장에서 얼마 가고 있냐 이걸 계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봤더니 3%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3%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말은 뭐요? 이 개정된 이 보험업법이 만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버리면 삼성생명은요 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의 삼성전자 지분이 3%가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넘어가는 만큼의 그 오버되는 삼성전자 주식 그 물량을 팔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삼성생명의 자산이 약 한 33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가는 물량이 얼마 되냐? 삼성전자의 주식 물량이 약 4억 주에 육박하고, 이걸 시가로 환산하면 약 30조 원에 육박한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걸 시장에다 내놔야 되다. 팔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지배구조의 리스크가 되냐? 또 그렇게 되면, 자, 만약에 적대적인 세력이 이 삼성생명이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 인수해버리면 잘못하다가는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돼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의 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경영권이 지배 구조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배 구조의 리스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개정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물량으로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이 적대 세력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나리오상.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요 뭐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예? 물론 뭐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드는 거는 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적대 세력으로 넘어가는 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은 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들든가, 아니면 뭐 삼성 계열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나누어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특수관계인도 일부 부담을 해서 삼성생명이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을 인수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다 돈이 들어간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거다. 그죠?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만약에 지주회사가 된다면은요, 만약에 이게 또 어떤 또 문제, 뭐 어떤 부담 그런 게 또 생기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식 그 지분율을, 지주회사법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분율 30% 이상을 취득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3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추가로 또 더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것도 다 돈이다. 그죠? 그럼 그것도 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기사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지배구조 고리를 끊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회사 지분율 확대해야 하나. 이게 아마 지분율 30% 이상일 겁니다. 소요되는, 그럼 돈이 막대한 돈이 더 필요하겠죠. 소요되는 재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현재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기간 내에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관련해서는요, 다만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거는, 삼성 측으로서는 희망적인 거는, 그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가 된다고 만약에 해도 삼성생명이 아까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를 당장 다 모두 3%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그 3%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시간을 좀 주기 때문에, 뭐 당장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긴 하다. 그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지금까지 일단 그 당장 그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삼성생명
관련해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쭉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기 보면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전문가 임원을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자 보시면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머로우소 달리 출신의 오 다니엘 이사를 IR팀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다. 오 부사장은 20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방어 업무를 담당했대요. 왜 이 사람을 데려왔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그 삼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신호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온 거고, 여기 써 있잖아요. 지배구조 개편하고 경영권 방어 업무를 담당했다잖아. 지배구조를 개편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지주회사 체제로 가든 뭐 어떤 형태로 됐든 개편하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얽혀져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계열사를 뭐 분할 쪼개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합쳐 즉 합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일부를 매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분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누군가는 나서서 정리, 교통 정리,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분할, 합병, 매각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칫하다 보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 그걸 누군가는 맡아서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처리하라고 이 사람 데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지금부터 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이 지배구조 개편 이게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자기가 지금 미등기 임원으로 돼 있잖아요. 등기 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기 임원이 되고 회장직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지배구조 개편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럴 때까지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것도 그래서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